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이국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학기간 여러분과 함께 진리탐구라는 제목의 강의를 진행할 것인데요. 진리탐구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너무 거창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길래 진리탐구라는 거창한 이름을 지어서 그것도 교양 필수 과목으로 운영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에 대한 소개를 조금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진리탐구라는 과목명의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나 자신의 진리탐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해준 진리,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추구하는 진리,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가고 개척해 나가는 진리입니다. 철학이나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랑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인 진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만의 진리를 찾아가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좀 더 쉬운 표현은 없을까요? 다행히 있습니다. 바로 자기 개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 내용인데요. 이것이 진리탐구 과목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리의 개척자가 될 수 있는 자기개발법, 자기관리법을 알려드리는 수업입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길을 고치고 변경하고 새로운 길을 내는 사람이 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마음가짐, 태도, 습관을 가르치는 수업입니다. 다른 말로 신뢰 있는 사람, 신뢰성 높은 사람, 공동체로부터 신뢰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자기개발법에 대해서 공유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신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여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그 여정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슬라이드로 넘겨주시고요. 신뢰 있는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질까요?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특성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능한 사람입니다. 유능한 사람이란 공동체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공동체의 자원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공동체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믿고 일을 맡길 수가 있죠. 보통 대체 불가능한 사람,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그러나 능력 없는 사람, 유능하지 못한 사람, 실력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공동체에 이익을 줄 수 없을 겁니다. 공동체의 자원을 풍성하게 만들 수가 없겠죠. 심지어 공동체에 손해를 끼치고 공동체가 애써 쌓아온 자원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는 없겠죠. 신뢰성 높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안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정적이라는 것은 다시 세 가지 의미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안정적인 사람은요, 정서가 안정적입니다. 흥분, 굉장히 희열을 느꼈다, 막 황홀하다, 이런 식의 강도가 높고 막 피를 끌어오르게 하는 정서를 잘 경험하지 않죠. 대신 만족스럽다, 정말 감사하다, 평안하다,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다소 약하지만 아주 잔잔한 정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나 어떤 사람이 항상 흥분해 있고, 야, 나는 너무 흥분된다, 난 너무 지금 황홀하다, 막 희열을 느낀다 하면서 막 거친 숨을 몰아쉬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서 막 눈까지 빨개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부정적인 정서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안정적인 사람은요, 막 분노, 막 끌어오르는 분노, 질투, 이런 강도 높은 부정정서를 잘 경험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우울이나 슬픔,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이 항상 화가 나 있습니다. 어떤 영화의 제목처럼 앵그리 버드예요. 항상 분노에 차 있고 질투에 화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잔잔하게 슬퍼할 줄 알고 실패를 겪었을 때도 약간 의기소침하지만 금방 탄력성 있게 회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뢰 있는 사람입니다. 안정적인 사람의 두 번째 의미는 능력이 안정돼 있다라는 것인데요. 평상시에나 위기 상황에서나 이런 사람들은 능력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죠. 보는 사람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능력이 안정적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나 미국에 있을 때나 능력이 안정적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여름에나 겨울에나 능력이 안정적이죠. 뭔가 잘못했을 때 핑계대는 일도 없습니다. 자신이 책임을 집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실패하는 게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늘 성공이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안정적인 사람의 세 번째 의미는 자세나 태도 또는 주장이 일관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묵하고요.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내뱉습니다. 그렇게 실수가 적고 자세나 태도를 수정하는 일도 적습니다. 반면 일관성 없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죠. 오늘 아침에 한 말을 점심에 뒤집고 오늘 점심에 한 말을 내일 뒤집는다면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할 수 없을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요, 바로 따뜻하다는 겁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공동체의 도움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 또 페이스북을 창업한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죠. 다른 선행도 많이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후학들에게 나눠주는 일도 하고, 자신이 깨달은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또 미래의 유망한 직종들을 예측해 줌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힘을 주는 일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엄청난 액수의 기부를 하고 또 자기가 가진 재능을 다 나눠주어야 꼭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빌 게이츠만큼 또는 저커버그만큼 부자는 아니지만 자신이 가진 삶의 자원들을 공동체에 환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신뢰 있는 사람으로서 따뜻한 일을 행하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진리탐구 과목은 신뢰성 높은 사람의 특성 중에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눈치채셨겠지만 먼저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추는 것이 이 과목과 관련됩니다. 말은 아주 청산유수지만 실력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말과 실력이 함께 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이 바로 진리탐구입니다. 또 안정적인 사람의 의미 중에 제가 두 번째로 언급했던 게 있죠. 바로 능력과 실력이 안정적인 사람, 실패가 우연인 사람이라는 것과도 관련이 됩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상황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능력이 들쭉날쭉한다면은 그건 그 사람의 실력이 우연이라는 얘기일 겁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상황의 영향력을 점점 줄여나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관심 있는 과목이 바로 진리탐구입니다. 진리탐구가 유능함에 관심을 가지는 또 다른 이유는요. 만약에 안정적이지만 유능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안정적인 정서와 일관성 있는 태도, 주장을 가졌는데 실력이 없거나 또 실력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죠. 이 말은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소득 또는 경제적 자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따뜻하지만 유능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 비슷합니다. 따뜻해서 공동체에 봉사하는 것은 많은데 유능하지 않다면 결국엔 그것은 봉사활동이지 자신에게 주어지는 경제적인 자원은 없습니다. 공동체에 봉사하면서 나름 힘쓰고 애썼던 것이 있지만 사실 그 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었을 수가 있죠. 이렇게 소득 없이 공동체에 헌신하고 봉사만 한다면 인생이 참 허무하겠죠.
소위 말하는 열정페이입니다. 자신만의 영역에서 자신만의 전문성을 살려서 공동체에 기여해야 할 텐데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보조만 하거나 더 나쁘게는 이용당한다는 의미일 테니까요. 우리는 나만의 영역에서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은 후에 나누고 베풀어야지, 그런 것이 없는 나누고 베풀기는 만만한 사람, 보통 호구라고 부르죠. 이런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만만한 사람이 돼서 이용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5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진리탐구는 신뢰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여정의 시작, 즉 유능하고 능력이 안정적인 사람이 되는 법을 여러분에게 전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유능한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자의 진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어떻게 기를 것인지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또 능력이 안정적인 사람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과목은 우리 경기대학교의 건학 이념, 즉 진성애 중에서 첫 번째 진과 관련된 과목이기도 한데요. 진, 즉 진리탐구는 여러분의 개인적 역량을 키우고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을 전달함으로써 유능한 사람이 되시는 것을 도와드리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을 들으신 후에 성, 그리고 애에 대한 내용도 들으실 텐데요. 성은 공감 소통이고요. 안정적인 사람의 의미에서 얘기한 3가지 중에 능력의 안정성, 이거는 진리탐구에서 다루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2 측면에 관심을 가집니다. 정서적인 안정성, 즉 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 존재감을 드러내는 리더, 존재감을 드러내는 구성원이 되는 법, 이런 것들을 성, 즉 공감소통에서 배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유능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을 때 이 공감소통이 의미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이미 유능할 때 정서와 성격, 그리고 안정적인 태도와 자세, 주장, 안정적인 견해,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유능하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일관적이어서 사실 존재감이 있을 수 없겠지만 존재감 있는 사람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 설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겠죠. 또 유능하지 않은데 안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대체될 수 있는 불안한 상태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N은 사랑 실천인데요. 신뢰 있는 사람의 마지막 특성이었던 따뜻함에 대해서 배웁니다. 사실 이것도 앞에 2가지, 즉 유능하고 안정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유능하고 안정적이지 않은데 공동체에 봉사한다면 허무한 인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성취감도 없고 자부심도 없겠죠. 자신만의 진리탐구를 어느 정도 이룬 후에 자신이 가진 자원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이고 멋진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도 실력이 없는데 누군가를 돕는다. 나도 아직 도울 자원을 모으지 못했는데 누군가를 돕는다. 사실 이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능력 없고 실력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망치거나 또는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소위 도와주고도 욕을 먹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와주고 욕 먹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일단 실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6번째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신뢰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여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사실 우리 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그런 여정이 아니라 인생의 여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1단계는 자신만의 진리를 찾고 개발해서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 찾기, 그리고 유능한 사람 되기, 이 2가지로 줄여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진리탐구라는 과목이 어떻게 보면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유능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시고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의 색, 나만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사실 학습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탐구를 가르치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는 법, 학습하는 법,
자기계발법, 이를 통해서 정체성을 찾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인생의 2단계는 여러분들의 전문성과 그리고 안정감을 인정받아서 마침내 공동체로부터 보상을 받는 단계겠죠. 쉽게 말해 공동체에 기여하고 돈을 버는 단계입니다. 직업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직업이라는 것을 가져보시면 알겠지만 혼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같이 맡은 임무를 다해야 하고 나도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누군가도 나를 도와줄 때 과업이 완수됩니다. 이렇게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 된 후에 다른 실력자들과 함께 일할 때 공감 소통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게 될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생의 2단계에서 개인적 성장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3단계는 공동체에 봉사하는 단계인데요. 2단계에서 이룬 성취와 또 받은 보상, 축적한 자원들로 여러분들이 풍성해졌다고 가정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누고 이제 베풀 수 있겠죠. 공동체와 함께 이룩한 것들에서 획득한 것들을 다시 공동체에 환원하는, 되돌려주는 그런 일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자원을 공동체에 다시 돌려주세요. 한마디로 하면 성숙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 즉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에 이르는 인생의 여정, 이러한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잘 완수하시면 이 마라톤과 같은 여정을 잘 완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7번째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대학교에는 올바른이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하나가 교육 목표를 담고 있는 앞글자 연결어, 영어로는 아크로님입니다. 먼저 올부터 살펴볼까요? ALL이죠. 진리탐구는 이 중에서도 가장 앞에 있는 A, 즉 어드밴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각자 찾은 정체성과 자기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진취적인 삶을 개척해 나가는 곳이죠. 다음에 이루어지는 두 가지 L은 성, 공감소통, 애, 사랑실천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8번째 슬라이드고요. 이제 발음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진리탐구 과목은 이 발음, 즉 BARUN 중에서도 앞에 두 개, 즉 B와 A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B는 boundless, 경계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창의 융합 역량을 의미하는데요. 이것과 관련이 있고요. 다음 두 번째 able, 전문 역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RUN, 즉 reliable, understanding, networking은 공감 소통과 사랑 실천에서 보충하게 될 겁니다. 이제 9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종합하면 본 진리탐구 과목은요, 바른 융합 교양에 기반해서 학문 영역별 지식과 지식 연구에 대한 가치관 및 폭넓은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필요에 적합한 학문적 성과를 스스로 탐색하고 학제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자율적 지성을 고양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10번째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이 과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크게 3가지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 3가지 경험이 곧 평가와 연결될 겁니다. 하나는 강의 청취인데요. 강의를 청취하시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무엇을 할 계획인지, 누구와 함께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이런 고민의 끝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잘 확립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습법과 관련된 텍스트 독서 경험인데요. 강의는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책, 즉 텍스트는 언제나 꺼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여러분에게 필수로 읽어야 할 책과
선택해서 읽어도 되는 책을 추천해 드릴 텐데요. 이번 학기 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학기가 끝난 후에 또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경험은 자기계발법을 내 삶과 연결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강의 워크북을 쓰는 일을 할 겁니다. 강의 워크북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한 점, 느낀 점, 강의 내용에 대한 요약을 써서 매 시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될 거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또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지 이런 걸 고민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시험 문제처럼 내셔서 또 그 답도 여러분 스스로 작성해 보시는, 이런 스스로 문제 내고 답하기 노트를 또 제출하게 될 겁니다. 또 독서 경험도 독서 노트라는 형태로 매 시간 제출할 것입니다. 즉 과제물이 나가는 것이죠.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과제물은 수업을 듣자마자 집에 가셔서 또는 학교에서 바로바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밀려서 하시려고 하면은 아마 지금 이 슬라이드의 왼쪽에 있는 사진에 있는 어린이처럼 아주 괴로워하는 표정을 지을 수 있겠죠. 이런 일 없으시길 바라고요. 미리미리 하셔서 오른쪽에 있는 대학생 사진처럼 정말 대학생답게 여유 있는 표정을, 또 항상 삶의 여유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11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갈 텐데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PT는 잠깐 접어두시고 제가 비추는 화면에 같이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영상을 같이 하나 볼 텐데요. 자, 이 영상을 틀어드릴 텐데 영상의 지시에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is is a test of selective attention. Count how many times the players wearing white pass the basketball. 자, 흰 옷 입은 사람이 3명, 검은 옷 입은 사람이 3명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흰 옷 입은 사람 3명이 농구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세보시는 겁니다. 시작할게요. How many passes did you count? 네, 총 몇 번의 패스였나요? The correct answer is 15 passes. 네, 15번이었고요. Did you see the gorilla? 근데 이상한 질문이 하나 나오죠. 고릴라를 보셨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감기를 해보니까 내가 패스를 세는 와중에 고릴라가 지나갔었네요.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지나갔죠. This video is from research by Daniel. 실제 이 연구를 한 이 다니엘 시몬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도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고릴라가 지나갔지만 그 고릴라를 보지 못하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영상을 한번 더 볼까요? 요령은 동일합니다. The monkey business illusion. 흰옷 입은 사람들이 Count how 패스한 many 횟수를 times the 세보세요. players wearing white pass the ball.
The correct answer is 16 passes. 네, 16번이었는데요. 다 맞추셨나요? Did you spot the gorilla? 고릴라를 보셨나요? For people who haven't seen or heard about a video like this before, about half missed the gorilla. 역시 이 영상을 앞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즉 처음 보는 사람들은요, 역시 절반 정도가 고릴라를 못 봤습니다. If you knew about the gorilla, you probably saw it. But did you notice the curtain changing color or the player on the black team leaving the game? 네,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미 고릴라가 나온다는 걸 예측하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다 보셨겠죠. 근데 여기 한 가지 비밀이 더 있는데요. 혹시 커튼 색깔이 변하는 거 눈치채셨나요? Let's rewind and watch it again. Here comes the gorilla, and there goes a player, and the curtain is changing from red to gold. 고릴라가 오는 순간 빨간색 커튼이 이렇게 금색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집중했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집중했을 때 나타나는 일을 보여주기 위함인데요. 여러분이 뭔가 집중한다는 것은 이렇게 뭔가 선택한다는 것이고,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즉, 패스, 횟수, 헤아리기, 이걸 선택하면 고릴라가 보이지 않고 커튼색 변화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꼭 수업 듣기에 집중하시고 수업 듣기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또 귀에 수업이 들어와야지 스마트폰, 게임, 웹툰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고릴라가 지나가도 모를 정도로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지금 비춘 화면 가운데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뭔가 형체가 있는데 이 형체가 뭔지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 지금 누구 한 명을 집어서 호명한 후에 이 형체가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라고 하면 대답할 수 있으신지 궁금한 겁니다. 자,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죠. 이 그림인데요. 제가 이 화면을 10초 정도 이렇게 띄워 놓겠습니다. 그러면 10초 정도 본 후에 다시 앞에 슬라이드로 돌아와 보죠. 자, 마음속으로 셀게요. 자,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뭔가 보이시나요? 아직이라고요? 그러면은 요거를 한 5초 정도만 더 볼게요.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뭔가 보이시나요? 여기가 귀인 거 알아보시겠어요? 여기도 귀. 그리고 여기는 눈이죠. 그리고 여기는 코입니다. 즉, 사실 사슴이죠. 이렇게 두 가지를 연결시켜 한번 놔서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한번 보시면은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이제 못 보신 분 없죠? 근데 왜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또 지금은 사슴이 보일까요? 그리고 한번 사슴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점들을 연결할 윤곽이 없었기 때문에 볼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점들을 연결할 수 있는 윤곽이 생겼기 때문에 뭔가가 보이는 겁니다. 지식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지식은 앞에 안 보였던 사슴과 같습니다. 윤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도 없죠. 그런데 이 윤곽을 이제 잡으면, 즉 아무것도 아니었던 지식의 윤곽을 잡고 지식의 구획을 나누고 일종의 지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제서야 뭔가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생깁니다. 자기계발이라는 것이 사실 이런 겁니다.
점들을 나열해 놓거나 그냥 뿌려 놓는 게 아닙니다. 체계를 잡아나가고 윤곽을 그려나가고 지도를 여러분 스스로 그려나가야 합니다. 진리탐구 수업은 이렇게 여러분이 각자의 지식에 체계를 잡고 생각의 지도를 만드는 기회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이 수업을 이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눈에 지금 정육면체가 보일 겁니다. 이 정육면체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지금 여기서 사실 이러고 있으시면 안 되고 빨리 큰 병원에 가셔서 시각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농담이기도 하지만 사실 진담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안 보이면은 실제로 이 후드 옆 제 시각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다 보이시죠? 그런데 이 정육면체의 모서리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모서리. 제가 지금 이렇게 마우스로 표현하고 있는 이 모서리. 실제로 이거를 정육면체로 볼 이유가 있나요? 실제로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뭔가 지금 선이 있는 건가요? 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에 지금 실제로 뭔가 선이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사실 이 정육면체를 정육면체로 보아야 하는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는 없다는 걸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정육면체의 모서리, 정육면체처럼 보이는 것은 환상이자 착시죠. 사실은 아무런 선이 없습니다. 우리 뇌가 그냥 이렇게 해석해서 본 겁니다. 자,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지금 마우스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을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정육면체를 보셨을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마우스 포인터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을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정육면체를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처음에는 다른 정육면체를 보고 계시다가 지금 제가 마우스 포인터로 가르치는 순간 바뀌어서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막 두 가지 모양이 막 번갈아 가면서 스위치하면서 보여지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정육면체로 보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정육면체로 보인다는 것도 신기한데 심지어 정육면체 앞면과 뒷면이 이렇게 스위치돼서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앞면으로 보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이 앞면으로 보고 있는 게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나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같은 것에서 전혀 다른 모양, 좀 확장해서 얘기하면 전혀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입니다. 자, 화면을 다시 저를 비칠게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한 가지, 사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서로 다른 걸 볼 수 있고 심지어 나조차도 같은 걸 보다가 또 동일한 모양에서 전혀 다른 형태, 의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하는 진리탐구의 세계입니다. 한 가지 완벽하게 설정되어 있고 완벽하게 고정불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같은 지식이지만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다르게 보일 수 있고 다르게 조립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요즘 세상이 강조하는 창의성이 길러질 겁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더 좋은 또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